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폭설과 이상 한파에도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농업 부분 일자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2월 비농업 부분 고용이 17만 5천 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4만 9천 건을 웃돈 수치입니다. 뉴욕 증시는 2월 고용 호조 등으로 인해 다우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하루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9% 오른 16,452.72를 기록했고,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7% 하락한 4,336.22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는 0.05% 상승한 1,878.04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가스 공급 중단 경고를 둘러싼 불안 심리의 영향으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1.12% 내렸고 독일 증시는 2.01%, 프랑스 증시도 1.15%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0.3% 증가한 391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수출은 0.6% 증가한 1,925억 달러, 수입은 0.6% 늘어난 2,31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2월 무역 수지가 예상 외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춘제 기간 변경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1%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는 2월 무역 수지가 229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45억 달러 흑자를 뒤엎는 결과입니다. 또한 중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13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날 중국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 CPI 상승률 2.5%보다 낮아졌으며 전문가들이 2월 CPI 상승률 전망치로 제시했던 2.1%에도 못 미쳐 13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호조 등의 영향으로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내렸을 뿐 다우 지수도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주간 기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2월 고용지표는 혹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6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 다만 실업률이 0.1% 상승해서 6.7%를 나타냈습니다. 지표 호조 속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뉴욕 증시가 있는 반면에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 사흘 만에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기 옵션 만기일이 있고 또 금통위까지 있는 날입니다. 변동성 장세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수가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2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17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6.7%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기대를 했었던 2월 고용지표 혹한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업률이 한 0.1% 증가해서 6.7%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업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구직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네. 그 경기에 대해서 구직자들이 바라보는 기회는 많아졌다.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토요일이었는데요. 미국 시장으로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됐던 이 2월 고용지표 수치가 예상보다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1월 수치도 조정이 상향 조정이 됐고요. 연준으로서는 최근에 혹한으로 인해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이번 지표만 놓고 본다면 3월 FOMC 회의에서 정상적인 의견 논의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 화면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US Job Growth Offer upbeat라고 썼죠.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충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weather beaten economy 이렇게 썼습니다. 혹한이라든지 이런 그 일기불순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극복해내는 경기의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사진은 그 뉴욕에 있는 코니 아일랜드에 그 구직자들이 자신의 이름과 데이터를 적어내는 광경을 현재 그 펼쳐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나온 수치는 17만 5천 명이 2월에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1월 수치였죠. 11만 3천 명에서 12만 9천 명으로 이도 소폭 올라갔는데요. 18만 명에는 못 미쳤지만 현재까지 그 나온 15만 명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웃도는 수치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ADP 민간고용 지난주 주중에 발표가 됐었죠. 이것이 1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었습니다. 이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점, 혹한에도 불구하고 2월에는 정상적으로 기업들이 고용에 나서고 있다. 이는 3월과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고용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그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흐름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업률은 6.7로 0.1%포인트가 올라갔는데요. 뭐 미미한 수치가 크게 시장에 작용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뉴욕 증시도 3월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현재 내다볼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변수가 뉴욕 증시에 얼마간 다소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궁금하다고 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니까 뉴욕 증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소폭 오르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과 미국 증시는 결국에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근심 불안이 큰 상태고, 뉴욕은 이런 부분을 이제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의 낙폭이 일부 컸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이런 부분을 흡수하고 고용지표의 호조세, 이런 내용들이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린 동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19%가 상승했습니다. 16,452포인트. 나스닥은 소폭 내려갔는데요. 0.37%, 4,336으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1,878, 0.05% 상승한 수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가는 소폭 올랐고요. 금 가격은 소폭 내렸습니다. 최근에 유류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변수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을 나타내는 이런 영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지난 주말 102달러 58센트로 1% 남짓 가량 상승이 됐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79%, 큰 변동이 현재 없는 수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지표 예상보다 좀 크게 선전을 했고요. 미 상무부의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도 종전 발표됐던 적자 규모 389억 달러 수준에서 391억 달러 수준으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부가 크림 자치정부가 16일 날 주민투표를 통해 크림 자치정부가 러시아 편입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이겠다는 것은 이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변을 했고요. 이것이 만약에 시행이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금 변제를 요구를 하면서 천연가스 할인 가격 공급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독일이 2% 가까이 내렸고요. 영국은 1.1% 하락세, 프랑스의 깍그 지수도 1.15%가 내려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가 우크라이나의 변수에 여전히 좀 불안한 장세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2월 고용지표 호조로 3월의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기조적으로 이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고용지표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만약에 1월보다 좀 부진했다면 소프트 패치 국면이냐 아니면 혹한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상보다 시장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료 화면은 미 노동부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제 연구원이 이번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쭉 이제 자신의 톤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work in progress라고 써 있죠. 계속적으로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업데이트 수치를 업데이트된 자신의 코멘트를 현재 가져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목을 보시면 Taking Action to Accelerate the Recovery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리커버리, 회복이라고 썼지만 일단 성장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이런 기조로 이제 확연히 좀 자신감이 붙은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는 현재 조금 내려간 수치로 나와 있죠. 이 수치가 좀 내려간 수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3개월 평균 고용지표의 수치를 평균으로 추산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일자리가 지난해 3, 4분기보다는 좋지 않은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이 수치가 조금 더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옐런 의장과 그 다음에 현재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 찬성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은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조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밖에 매파 진영도 여기에 이제 가세가 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피셔, 달라스 연은 총재,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의 샌드라 피아날토 총재, 그 다음에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모두 테이퍼링 기조에 5명이 현재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 현재 상원에서 인준 대기를 가지고 있는 스탠리 피셔 부의장과 라엘 브레이너드 이 전 재무차관이 3월 FOMC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치상 표만 놓고 본다면 의결권이 있는 총재들의 입김은 일단 테이퍼링 기조 쪽으로 현재 기울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은 데니스 로카트 의결권이 이번에는 이제 없는 로카트 총재인데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혹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현재 혹한이 미치는 미 경기에 대한 불안정 여파 이런 부분을 너무 적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의 불안전성이 크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서 테이퍼링 기조에 대해서는 다소 중립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2월 수출이 18.1% 감소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낙폭이 크네요. 네. 이게 낙폭이 이렇게 커지면 1월 수치도 10% 올랐다가 2월 수치는 18% 떨어지고 네. 이게 이제 유의미한 그 수치상으로 바라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분기 때 현재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를 했죠. 네. 7.5 정도인데요. 1분기 때 7%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슬아슬하다고 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감안해서 6%대 이 수치는 내놓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지만 1분기에 1월과 2월에 수출만 놓고 보면 너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3월 수치까지 현재 기다려 봐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로이터의 자료 화면을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텀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보면 unexpectedly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수가 커진 이런 그 수치를 그대로 현재 지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8.1%나 떨어졌고 1월에는 10.6%나 올라갔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부분 그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7.5 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치가 무색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월에도 수출이 10.6% 올랐지만 시장 예상치는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10% 이상의 현재 시장 예상치와 결과 변동치가 이렇게 괴리가 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1분기 때 어려운 부분을 잘 극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화면은 같이 발표됐던 CPI 수치입니다. CPI 수치는 2% 정도 현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디플레 우려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요. PPI 도매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현재 내려가고 있고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수는 3개월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HSBC PMI는 7개월 연속 현재 떨어지고 있고요. 위안화는 지난달이었나요? 지난달에 다소 약세 기조가 나타났고 현재 샤오리솔라라는 태양광 업체가 10억 위안의 부도 처리를 그 중국 정부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일부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우크라이나와 중국의 이런 그 경기 변수, 아시아 시장의 다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강되는가 싶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갈등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리, 네. 총리가 야네추크 총리인데요. 워싱턴을 12일 날 이번 주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긴급하게 현재 잡힌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어내는 단초는 결국에는 미국이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도에 러시아가 조지아 공화국에 문제를 들이밀었을 때 이때 EU나 유로존이 적절히 대응을 못했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IMF나 EU 쪽이 현재 그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오고 있지만 군사적인 대응이라든지 나토군의 현재 우크라이나 쪽으로의 이동 이런 부분은
여전히 좀 미적거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연합군에 현재 소속이 안 돼 있다는 점도 핸디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블룸버그의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러시아 인버크 2 billion Ukrainian gas theft amid Crimea crisis 이렇게 썼습니다. 크림반도의 현재의 긴장 상태에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 대금 중에 20억 달러 정도를 변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러시아군은 현재 철수 일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과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에 대한 대금 할인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경제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분이 야르세이 야네추크 현재 과도 정부의 총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일 날 오바마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으로 일부 미국의 군대들이 이동 배치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긴장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에도 상당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국가와 또 러시아의 대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주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영향 미칠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흐름과 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영향이 있는 한 주입니다. 어떤 이슈가 더 영향을 미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의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주목해야 될 경제 일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미국이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서, 유럽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은 그래도 견조하게 좀 마감됐던 부분들이,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지표 쪽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 쪽으로, 반응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주 초반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좀 해외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긍정적인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로 유입이 전환이 된 상황에서의 그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 중반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16일에 이제 그 선거를 크림반도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정말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어떤 또 돌발 변수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의 그 변동성 장세가 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17일 그 크림 자치구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제 선물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장에는 좀 상당히 좀 변동성을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안도보다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받쳐주면서 6거래일 만에 한 20포인트 이상 끌어당겼더라고요. 네, 코스닥이 뭐 지난주 상당히 강한 모습을 네. 띄면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코스닥 한 530포인트 저항 돌파가 되면은 한 545포인트가 올라올 수 매물 없이 올라올 거라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목표치까지 거의 왔다라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업종 주도주들이 고점 돌파에 성공했던 부분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서울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확실하게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중소형주 가격 메리트를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띠고 있었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외부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뭐 중국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약간은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었던 상황에서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조금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는 투자의 대안으로서의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연출시켰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주도 업종군들 위주로 해가지고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 시장 자체가 일단 545포인트대까지 왔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한 550포인트나 그 정도 500원 한 55포인트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LED라든지 소비, 엔터주들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일정들이 많습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있는데 오늘은 일본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이번 주 경제 지표가 조금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좀 못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일본의 1분기 경상수지 동향, 그리고 4분기 GDP 성장률 발표, 확정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자동차 판매, 그리고 2월 신규 위안화 대출 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3월 11일에는 미국의 1월 도매 재고, 그리고 일본 1월 기계 주문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일에는 미국 주간 NBA 모기지 신청 건수, 미국 2월 연방 재정 수지, 일본 같은 경우는 1분기 제조업 업황 BSI 지수, 그리고 일본 BOJ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3월 13일에는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선물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한다는 부분들, 아마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총재가 어떤 코멘트를 하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2월 수입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 1월 기업 재고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결과치를 발표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13일에는 좀 중요하게 시장을 경제 지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14일에는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 3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예비치 발표 앞두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월 산업생산 수정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경제 일정, 이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 중국에서 이제 신규 위안화 대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4분기 GDP 성장률하고 경상수지 1월달 경상수지 동향을 좀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요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2일에 일본 BOJ 결과, 그러니까 금리 추가 양적 완화 여부가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13일에는 마찬가지로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결정 결과치를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마지막 14일에 금요일에는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지표 호조 속에 뉴욕 증시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도 상승 탄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쉬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닥은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도 부담이 되고요. 코스피는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중국 경제지표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약간 눈치 보기 장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의 중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도 2천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러한 매수가 오늘도 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만 제가 보기엔 증시가 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거나 주식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일단은 주 초반에는 약간 현금 비중을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주중반 이후에 이 자금을 주식으로 좀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음식료하고 유틸리티 업종군들 좀 관심 유의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 어떻게 대비를 해볼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이제 2주 정도 1970포인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 부근은 제가 보기엔 2000포인트대까지는 주가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선물 지수로 친다라면은 한 260에서 261 정도까지의 상방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만약에 목요일에 중국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거나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어중간하게 모습을 띠게 된다라면은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하락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253 정도까지는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1950포인트 이하로도 만기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요일 한 오후장부터의 그 변동성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옵션 만기 하루 전인 수요일까지 어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보면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전략 함께했습니다.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2월의 고용지표입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면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월 비농업 부문 신규 일자리 취업자 수가 17만 5천 건 증가, 실업률은 0.1% 상승하면서 6.7%. 옐런의 구상대로 가고 있어요? 일단 고용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이죠. 한파를 좀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파 영향권이 벗어나게 되면 일단 시장은 고용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실업률은 또 상승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죠. 지난번에는 고용이 줄었는데 실업률이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고용이 증가한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그렇다면 결국 실업률과 고용은 완전히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실업률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숫자로 본다면 신규 고용의 증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시장에서 보고 있는 정책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 상황에서는 실업률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다가오는 FMC 회의에서는 실업률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 가이던스를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한파 영향권이었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난번 한파 영향이 상당 기간 동안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한 번 증가세를 가지고 그때 한파 영향으로 치부하기는 아직은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임금이 약간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소비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아베노믹스에서 임금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소비를 증가할 거고 그것이 인플레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임금도 소폭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어쨌든 지난주에 나왔던 지표는 그나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경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RB 내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수정에 대한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번 고용지표 호조가 이걸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호조는 사실 가이던스를 변화시키는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업률이 벌써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업률과 고용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상관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실업률에 대한 변화의 그 지표가 바뀔 확률은 굉장히 크죠. 근데 벌써 자넷 옐런 입장으로서는 계속해서 완전 고용률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이라든가 아니면 고용률 아니면 뭐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것 쪽에 포인트가 맞춰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재미난 것은 매파의 플러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비둘기파의 윌리엄 더들리 같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 선제안내 수정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이번 FMC 회의에서는 선제 가이던스의 변화가 있을 수 있겠구나. 특히 ECB에서도 물가 상승률을 올해 1%, 내년에 1.3%, 내후년에 1.6% 뭐 이런 식으로 그 선제 안내를 제공했듯이 아마도 선제 안내 제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설마 인플레이션에 맞출까봐 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실업률처럼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에 오히려 방향성의 혼돈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아니라면은 뭐 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어쨌든 선제 안내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장을 금리 인상의 시점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투자가들로 하여금 투자에 상당히 꺼리낌이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과 고용과의 상관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번 지표를 보고 옐런 의장이 어떤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크림반도 사태가 또다시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더라고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이제 국제법이라든가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렘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자치 공화국에서 하겠다는데 왜 난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에도 전라남도 있고 경상도 있고 제주도 있는데 어느 한 자치단체에서 이거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 일본으로 편입되고 싶어. 그렇다고 그게 편입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백악관이 말이 맞는 거죠. 하지만 그 푸틴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이 자기들의 천연가스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아마 자기 그 영역 안에다가 집어넣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는 거죠.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것이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안 미칠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력 충돌이 있지 않는 시장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계속해서 커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가 IMF를 맞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것이 또 러시아에까지도 어떤 그 영향이 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본다면 단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결국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항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무슨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지금은 전쟁을 하면 누구나 다 무너지는 세상이 된 거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굳이 냉전을 가져간다?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그 서방에 있는 서방 국가들,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G8에서 한 7개 나라 거의 그 선진국들이죠. 그들의 어떤 힘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막강합니다. 경제 조치를 한번 하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가 옛날처럼 소비에트 연방처럼 아주 큰 나라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푸틴은 판단의 오류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향후 푸틴의 어떤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무력 충돌 없이 사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자 물가지수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이 올해 목표치 3.5%에 한참 못 미치고도 생산자 물가 지수도 2년째 내림세더라고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거의 2%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디플레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게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춘제 영향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제 전에 소비가 좀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춘제가 보통 일주일이 아닙니다. 2주 정도 되죠. 한 달의 절반이다 보니까 아마 그 영향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거. 이게 중국에 상당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전인대 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우리가 일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이 지금 위안화 약세로 가져가는 것이 이런 부분을 본 것이 아니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있어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증가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을 변화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정책을 차라리 통화 쪽에 위안화 쪽에 방향을 약세를 좀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위안화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통화 전쟁의 시작 가능성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봐야 될 것이다. 좀 안타까운 것은 중국에 새로 집권한 시진핑과 리커창이 집권한 지 1년 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특히 집권했을 때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안화 강세, 그러니까 기축통화를 만들기 위한 위안화 강세라든가 아니면 내수를 진작한다. 뭐 이거 했었는데 이게 내수를 진작하면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가야죠. 근데 오히려 소비가 더 줄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시진핑과 리커창에는 굉장히 정책적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국은 보이지 않는 경기 부양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 뭐 개혁을 통해서 지금 그림자 금융을 줄이기 위해서 뭐 디폴트를 치는 그 채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이 개혁 이면에는 성장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시장 지표는 100% 알려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중국에서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뭔가 카드는 내보낼 것이라는 거고 그 1차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화의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을 의미하는 바다. 결국 위안화 약세를 통한 성장을 아마 1차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그 중국이 다시 한번 성장 가도를 위한 방향성 회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 둔화 우려를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 7.5%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 7.5%라는 것은 이거 이제 적정선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지표를 보고 적정선을 볼 게 아니라 그 목표치라는 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중국에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가 목표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얘기는 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우회적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더 힘이 실어줄 수 있는 지표가 나온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 전망을 듣고 싶은데 외국인은 돌아온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수급에 붙어주고 있지 않은데 오늘 뉴욕 증시도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전 강세 국면이라고는 봅니다.
다만 이제 안쓰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기죠. 또 만기 중에서도 아주 그냥 큰 만기입니다. 네. 369, 11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만기는요. 그래서 쿼드러블이 오죠. 쿼드러블 오면 변동성 상당히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일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시장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랫방향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윗방향 쪽에 굉장히 무게가 좀 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121선 저항이 한 두 번째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21선 저항이 더 이상 깨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으로 위로 일단 돌파 시도가 아마 이루어질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장 접근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상당폭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결국 상당한 상승이 진행될 거라고 본다면 이번 만기 때 이 조정이 혹시 온다면 그것은 이제 결국 시장에서 물량을 또 집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준다면 이것은 이제 그 저점 매수.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일단 있는 물량 잘 홀딩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시면은 이 121선 지난번에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 요 선이 121선이거든요. 요 121선인데 여기서 이제 움직이를 보이다가 다시 그 자리에 왔죠. 근데 이 121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돌파가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장에는 그 시세의 분출이 시작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특히 이달 말에 한은 총재의 어떤 교체, 새로운 통화 정책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은 그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어떤 중앙은행과의 정부와의 문제가 해소되면서 시장에 투심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기 때 조정이 나온다면 저가 매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내일이네요. 11일 화요일 오후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여의도 IM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무료 강연회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김동섭 이사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0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